3년 4개월간의 길고 긴 팬데믹이 끝나고 그간 일상의 패턴이 많이 변해버린 관객들, 그리고 이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한국 극장업계의 즉각적인 한파를 넘어 빙하기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작년에 비해 개봉 영화가 특히나 적었던 2023년.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또 잘되는 영화들이 속속 등장하기 마련이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어떤 영화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었는지 더클립 연말 스페셜 올해 대한민국 박스오피스 탑 20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더클립! 외교부의 중요 사명 중 하나는 자국민의 보호라고 알고 있습니다. 커트라인에 딱 걸친 20위, 바로 1월 18일 개봉에 172만 관객을 동원했던 임술래 감독의 교섭입니다. 2007년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된 작품 영화 교섭. 설날 대목을 노려 개봉했음에도 하필 그 상대가 그 농구놀이 하는 놈. 안타깝게도 그 규모에 비해 조금은 아쉬운 성적으로 마감한 영화였지요. 2023년 관객수 20위 교섭이었습니다. The great Dom Toretto. If you never would have gotten behind that wheel, I'd never be the man I am today. I am the man who's going to break your family piece by piece. 19위는 177만 관객을 동원한 5월 17일 개봉작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 다이 타던지 뒤지시던지입니다. 호모사피엔스라면 비단 지니고 있을 로망을 말 그대로 시각화한다. 트럭에 탱크에 로켓에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여. 온갖 뽕 제대로 채워주는 시원시원한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 될 뻔했으나 파트 2에 해당하는 후속작이 있을 것이라 제작 당시부터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아직 한 발 더 남은 상황. 아직 한 발 남았다. 과연 분노의 질주 시리즈는 어떻게 끝을 맺을지 기대해보며 2023년 관객수 19위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 다이였습니다.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구독을 안 하신 분, 우리 민족의 암흑기 일제강점기 시대 민족의 영웅이라 불리우는 안중근 의사, 그의 일생을 그린 뮤지컬 영웅의 영화 버전. 윤재균 감독 영웅이 작년 12월 21일 개봉한 뒤 올해만 178만 관객으로 18위입니다. 올해 특히나 많았던 역사 기반 작품에 포문을 열었던 영화이면서도 감독의 뮤지컬 영화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아쉽다는 평가 또한 많았던 작품이었지요. 게다가 하필이면 그 원작이 설사 보지 않았더라도 누가 죄인인가 이 한마디면 딱 떠오르는 영웅이다 보니 더욱이 아쉬운 평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3년 관객수 18위 영웅이었습니다. 이제 이 가정에 평화만이 깃들 것입니다. 리스펙. 네이버 웹툰 빙의를 원작으로 한 영화이자 총 관객 191만 관객을 동원한 9월 27일 개봉작 천박사 퇴마연구소 설경의 비밀이 17위에 랭크됩니다. 먹고 살기 힘들지? 이래저래 또 호불호가 심했던 작품인데 당장 등장하는 배우가 그 두 사람 무엇이냐?
전우치의 강동원이다 보니 좀 비슷했다. 그만큼 개봉 전 큰 기대와 관심을 받았으나 그 기대치가 너무 과했던 것인지 뒷심이 빠져버리면서 관객 수에 급제동이 걸린 작품이기도 했지요. 당시 추석과 문화가 있는 날 개천절까지 이어지는 역대급 연휴에 1947 보스턴, 거미집까지 같은 날 개봉하면서 그야말로 피 튀기는 형국이 되었었는데 안타깝게도 모두 손익분기점 도달에 실패. 그나마 그중 천박사 테마연구소 설경의 비밀이 손익에 근접하는 성적으로 방어해내며 한숨을 돌렸습니다. 건당 1,000만 원이어서 천박사라고 그랬어요. 형님! 바로 가시죠. 뭐 당장 후속작이 나올지 어떨지는 알 수 없겠지만 컨셉만큼은 신선했다 라고 맺어볼 수 있겠다. 관객수 17위 천박사 테마연구소 설경의 비밀이었습니다. 주인공이란 자고로 열심히 뛰고 일단 죽이지는 않았다. 자신의 신념을 고수하며 그 정의를 실현해내면서도 주변 인물과 자신의 내러티브를 펼치는 캐릭터가 많지요. 하지만 여기 이 양반은 그럴 시간에 한 명을 더 죽입니다. 아프겠다. (4월 12일) 개봉작 192만 관객을 기록한 존윅4 16위입니다. 개봉 당시 5주간 1위로 장기 집권하던 문단속 소녀를 끌어내리고 1위 등극. 시리즈 최고 흥행작 타이틀은 물론이요, 팬데믹 이후 개봉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영화 중 1위를 기록하기도 했지요. 2015년 첫 등장, 미칠 듯이 사실적인 총기 액션의 정석이 된 존윅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이었는데요. 커다란 페이지 하나는 막을 내렸지만 온 세상이 킬러이니 황당하면서도 매력적인 세계관을 그냥 놔주기는 아쉬웠는지 지난 9월 뉴욕 컨티넨탈 호텔의 지배인 윈스턴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컨티넨탈과 3편에서 잠깐 나왔던 극장을 배경으로 그려지는 영화 발레리나가 내년 4월 개봉을 앞두고 있지요. 존 윅으로부터 시작된 이 유니버스의 끊임없는 고퀄리티 총기 액션을 기대하며 관객수 16위 존윅4였습니다. 이게 내 은퇴작이야. Nope. 형이야 심심해서 안 되겠더라. Nope. 아유 아니다. 이제 은퇴할게. Nope. 이것만 하고 그만둘게. 스미마셍. 하다만 더 만들고 갈게. 15위는 관객수 200만을 기록한 10월 25일 개봉작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이전 지브리 작품과는 달리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자전적인 작품으로 난해하게 표현된 장면들, 그리고 감독의 인생을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나열되어 있어서 지브리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역대급으로다가 호불호가 갈리는 작품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 난해함을 관객들의 상상력으로 채울 수 있는 작품이었다고 생각해서 재미있게 봤었던 기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또 남들에게 편하게 추천하기가 참으로 좀 애매해. 참 그 시기 그래서 추천하기엔 망설여지는 작품이었지요. 그리고 이 작품 제목이 또 제목이다 보니 여기 와서 앉아봐라. 니들 이제 뭐 먹고 살 거냐? 어떻게 살 거요? 이 맞아! 라는 나름 꼰대력 넘치는 드립으로도 사용되었지요. 관객수 15위 그대들은 어떻게 살찔 것인가 였습니다. 豊かで平和な美しい世界を作りたまえ. 영화 같았어요. 지금도 영화 같아요. 장르가 스릴러로 바뀌어서 그렇지. 14위 216만 관객을 달성한 10월 3일 개봉작 남대중 감독의 31입니다. 처음엔 서로에게 완벽한 남녀였지만 이제는 이별을 앞두고 있는 정열과 나라. 그런데 이별 30일 전 정열과 나라가 나란히 기억을 잃어버리고. 다들 누구신데? 왜 와 이러노?
이에 서로에 대한 기억을 되찾아가는 스토리인데요. 뻔하지만 로맨틱 코미디 특유의 클리셰 비틀기와 두 주연 배우의 연기력이 빛나면서 점점 입소문을 탄 작품으로 추석과 개천절, 문화가 있는 날의 역대급 관객수 이벤트 기간에서 살짝 템포를 늦게 가져가는 일명 비껴치기 전략으로 들어갔었는데, 당시 동시에 우르르 개봉했던 영화들이 모두 아쉬운 성적으로 소위 전멸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 입소문의 효과가 배가 된 작품이기도 했지요. 활용 정점으로 11월 10일 베트남에서도 개봉했는데 12일 뒤인 11월 22일 현지 박스오피스 1위를 거두어 말 그대로 대박이 나고 중국에서는 리메이크까지 확정되었다는 거. 아유, 축하해요. 30일. 야, 30일 못 기다려? 알람 맞춰놔야지. 2023년 관객수 14위에 30일이었습니다. 게임 원작. 단어만 들어도 이래저래 여러가지 의미에서 가슴이 두근두근해지는 단어지요. 프레디의 피자 가게, 몬스터 헌터, 반겨 디텐션, 화이트데이, 레지던트 이블 등 다양한 작품들이 영화화되었지만 대다수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고, 이번 영화도 마찬가지로다가 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 예상되었습니다. 전작이 있다고 했으니까. 13위는 239만 관객을 달성한 4월 26일 개봉작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입니다. It's me, 마리오! 그야말로 슈퍼마리오를 모르면 간첩, 아니 지구 침공 1일차 외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슈퍼마리오는 글로벌한 인기 게임 캐릭터인데, 이번 작품은 팬들에 대한 거대한 헌정이라 생각될 만큼 팬서비스의 진심이었던 영화였고, 마리오에 대한 팬심이 깊을수록 그 재미를 남들의 몇 배로 즐길 수 있는 영화였죠. 이 영화는 사실 국내에서보다도 글로벌한 흥행으로 잭팟이 터진 작품인데 무려 13억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역대 애니메이션 영화 수입 2위, 2023년 월드와이드 순위 또한 초대박이 났던 바비 바로 다음가는 2위로 랭크되면서 역대급 성적을 내버렸지요. 이번 영화 이후 닌텐도 대표 미야모토 시게루 대표이사는 또 다른 인기 게임 젤다의 전설을 영화로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다음 영화도 이번만큼만 잘 되길 기도해보면서 13위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였습니다. 전군의 진격을 명하라. 12위는요. 지난 12월 20일 개봉한 우리들의 킹과 제너럴 엠퍼럴 충무공 마제스티 이순신 장군님을 다룬 김한민 감독의 이순신 3부작 마지막 편 노량 죽음의 바다입니다. 대본 작성일 기준 개봉 후 8일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265만 관객, 각종 연휴, 연초 모임 버프가 있으니 내년인 1월에는 더 많은 관객을 동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노량에 관한 더 재미난 이야기들 이전 영상에 올려놓았으니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 보신 분들도 다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객 수치 특기이자 기꺼이 숭배하고 상시 숭배하고 또 챙겨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 12위에 랭크됩니다. 영화 촬영 계획 발표 당시부터 아니 이거 진짜 터트리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 아닌 걱정, 농담 반 진담 반인 영화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과 인물을 다루는 담백한 영화라 이야기했음에도 감독의 제작 철학 때문에 모든 사람이 걱정을 했던 것이지요. 11위는 다행히 진짜 핵은 안 터트린, 그래서 조금 320만 관객 8월 15일 개봉작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7월에 개봉해서 관람 끝냈는데 왜 우리는 8월에 봐요? 왜겠어? 광복절이 있었잖여. 이래저래 여러가지 우려사항들이 있었음에도 이 영화는 기어이 8월 15일 개봉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꽤나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이 되었습니다. 영화가 3시간인데 이렇게까지 어그로 안 끌었으면 힘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로버트는 얼마나 좋았을까. 반면 옆나라 일본에서는 핵에 맞은 PTSD 아닌 PTSD가 있다 보니 개봉일이 미뤄지고 미뤄지다가 다른 지역보다 한참 늦은 12월에 개봉했습니다. 오펜하이머 개봉 당시 한국만을 위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뷰도 있었지요. 인터뷰에 좋은 내용 많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라고요.
오펜하이머 11위였습니다. 자, 그럼 탑 10에 들어가기 전에 아쉽게도 20위권에 들어가지 못한 작품들 빠르게 훑어보고 진행해보겠습니다. 탑 10! 10위는 349만 관객을 기록한 22년 12월 14일 개봉작 아바타 물의 길입니다. 최종적으로는 1080만 관객이 관람했네요. 이 시리즈가 참 대단한 게 1편이 나올 당시인 2009년에도 엄청난 기술력으로 칭송받았었는데 2편에서는 더 미쳐버린 영상미로 중무장하고 CG 아티스트들과 컴퓨터를 말 그대로 원자 수준까지 짜내서 만든 물의 질감은 칭송과 함께 공밀레를 나도 모르게 외치게 할 정도였지요. 그만큼 제작비가 많이 들어갔으니 이번 영화가 흥행에 실패했으면 3편에서 시리즈를 종료할 예정이었다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밝혔습니다만 다행히 월드 박스 오피스가 대박으로 터져버렸기 때문에 2편 더 총 5편까지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지요. 추가로 3편은 25년, 4편은 29년, 5편은 31년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까마득혀. 2023년 12위 아바타 물의 길이었습니다. 9위는 관객수 384만을 기록한 8월 9일 개봉작 엄태화 감독의 콘크리트 유토피아입니다. 유례없던 대지진으로 서울 전체가 파괴되었다는 독특한 설정. 어떻게 진행될지 1도 감이 안 오는 기묘한 트레일러. 거기에 등장하시는 얼굴들까지 묵직하니 개봉 당시 태풍이 상륙했었음에도 범죄도시 3 밀수에 이어 올해 국내 영화 중 3번째로 빠른 속도로 100만 관객을 달성. 하나, 둘, 셋! 흔히 볼 수 있는 아포칼립스 세계관 속 생존을 위한 소시민들의 삶이지만 우리 한국인들 눈에만 보이는 묘한 디테일 덕에 뻔할 수 있는 작품이었음에도 그 몰입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렸지요. 추가로 콘크리트 유니버스라 해서 세계관을 공유하는 작품인 황야가 24년에 넷플릭스에 공개될 예정이며 드라마 또한 제작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역시 이런 맛깔나는 아포칼립스를 한번 쓰고 버리긴 아깝긴 해. 특이에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59회 대종상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다는 사실. 9위 콘크리트 유토피아였습니다. 스턴트 하려고 영화를 찍는 우리의 톰 아저씨가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할 작품과 함께 돌아왔다. 8위는 관객수 402만을 동원 7월 12일 개봉작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 1입니다. 작년 탑건 매버릭에서의 활약으로 안 그래도 많던 인기 곱절로 치솟으사 개봉일 1차에 전국적으로 호가 내렸음에도 23만 관객이라는 범죄도시 3 다음으로 높은 개봉일 성적을 이뤄내기까지 했지요. 이래저래 운도 따라주었는데 당시 경쟁작이 명탐정 코난 흑철의 어여, 바비, 인시디어스 빨간문이었던지라 관객층도 크게 겹치지 않았고 경쟁작들은 되려 당시 2위였던 엘리멘탈과 경쟁하면서 미션 임파서블은 그저 팝콘 각이었다. 후속작인 파트2는 2025년 5월 개봉 예정이라네요. 8위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 1이었습니다. So he's an idiot. 마블의 상큼한 등신무즈리 스타로드와 그의 친구들이 돌아왔습니다. 443만 관객을 달성한 5월 3일 개봉작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가 7위에 안착합니다. 마블의 민심이 흉흉한 시점 개봉 전주 하필 국내 기대작이던 드림과 IP 깡패 닌텐도의 슈퍼마리오 브라더스가 개봉을 하는 바람에 피 튀기는 3파전 구도가 벌어지는 것 아닌가 싶었는데 연달아 부진했던 마블이라 한데 당시 좋은 시사회 평과 가오갤 시리즈의 최종편이라는 타이틀에 곧바로 예매율 1위 443을 기록하며 묵직히 선방했지요.
작년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의 6위 수성 이후 어찌 보면 그래도 끈덕지게 탑10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마블. 2024년 내년에는 데드풀 3 단 한 편만 개봉 예정인 상황에서 과연 그들이 탑10을 소화해낼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 포인트겠네요. 2023년 관객수 7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였습니다. 뜨거운 커티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나도 내가 슬램덩크를 극장에서 처음 접하게 될 줄은 몰랐지 뭐야. 6위 478만 관객을 기록한 더 퍼스트 슬램덩크입니다. 뜨거운 코트를 달리며 우리에게 와준 이 영화, 일반적으로 화력이 가장 강한 개봉 초창기엔 힘을 쓰지 못했는데요. 여러 사유들이 있었겠지만서도 하필 그때 걸려있던 게 아바타 물의 길. 거기에 당장 장르 또한 애니메이션이다 보니 애당초 상영관을 확보하는 것부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그랬나 정대만 포기를 모르는 남자지. 포기를 모르는 애니메이션답게 점차 관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더니 4주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당시 신작 교섭을 앞두고 기괴한 보법으로 1위를 달성한 뒤 5주차에 개봉했던 방탄소년단, 예투컴인 시네마, 바벨론도 가벼이 제치고 연이어 6주차까지 관객수 1위를 유지하면서 어쩌면 정말 갑작스럽게 슬램덩크 열풍이 불지요. 다만 7주차에 개봉한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로 인해 당연히 힘이 한 차례 크게 빠지게 되면서 11주차까지 꾸준히 2위에서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 아유 그래도 대단하다 하면서 상영 종료가 되나 싶었으나 대본을 쓰면서 최종 관객수가 얼마인가 하고 봤는데 아직도 상영 중이네. 뭐 재개봉 이슈가 있었대요. 이 또한 대단혀. 아무튼 2023년 관객수 6위 포기를 모르는 불꽃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였습니다. 2023년 국내 박스오피스 탑5 5위는요 514만 관객을 모은 7월 26일 개봉작 유승환 감독의 밀수입니다. 개봉 2주 전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 1이 스크린을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일종의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을 때 2023년 여름 한국 텐트폴 영화 대격돌 서막의 첫 시발점을 끊었던 영화가 바로 밀수였죠. 개봉 2주차에는 더문과 비공식 작전이, 뒤이어 3주차 콘크리트 유토피아까지 들어서면서 첫 주에 제대로 입지를 굳히지 못하면 바로 후발주자들에게 밀려 공중분해될 수도 있는 상황. 결과는 극장표 할인이 있는 문화가 있는 날에 개봉하는 버프도 받았겠다. 온갖 시너지를 다 끌어내면서 기어이 첫 주차에 200만 관객 돌파. 이후로도 준수한 성적으로 그 강세가 이어지면서 2023년 두 번째로 손익분기점을 넘긴 한국 영화 타이틀을 갖게 되었지요. 뭐 이후에 핵 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핵에 미쳐있는 아저씨 하나가 외래종으로 굴러들어오시면서 전반적으로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또 만듦새가 괜찮다고 해서 올해 청룡영화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하셨냐. 2023년 관객수 5위 밀수였습니다. 4위는요 더 퍼스트 슬램덩크와 함께 박스오피스 수문장으로 장기 집권 557만 관객을 동원한 3월 8일 개봉작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스즈메의 문단속입니다. 성적 설명에 앞서 이 영화가 이루어낸 성과들을 훑어보면 한국, 미국 영화를 제외한 제3국가 영화 역대 최초로 500만 관객 달성, 역대 흥행순위 탑 100 진입, 박스오피스 1위 유지일수 1위, 역대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중 흥행 1위, 역대 일본 영화 중에서도 흥행 1위 등등 참 기묘하고 기묘한 작품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추측해보자면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전작 너의 이름은으로 국내 대중인지도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었고 이 당시 극장에 걸린 영화가 그 슬램덩크를 제외하면 경쟁작이랄 게 크게 없었으며 매니아층을 위한 한정 굿즈는 기본이, 또 들리는 바로는 당시 초등생 어린이들 사이에서 이 스즈메 언니 누나 만나러 극장 가는 게 유행이었디야. 그리고 이 어린이 관객들은 보통 부모님들과 함께 오죠.
뭐 이런저런 요소들이 합쳐진 결과물이라고 보이는데, 아무튼 그렇게 개봉한 스즈메의 문단속은 등장하자마자 농구 쓴배임들을 꺾고 5주 연속 1위를 달성. 웅남이 던전 앤 드래곤 도적들의 명예, 에어, 리바운드가 연이어 개봉을 했음에도 거의 두더지 잡기 마냥 뚝배기를 깨버렸었는데, 이후 총든 예수님까지 등장하시고 나서야 겨우 그 자리를 넘겨주게 되면서 한풀 꺾이게 되지요. 뭐 뒤로도 뒷심은 계속 이어졌고 기어이 관객수 557만을 달성하면서 정말 말도 되지 않은 기록 신화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4위 스즈메의 문단속이었습니다. 대망의 3위 버즈라이트 이어 이후 1년 만에 찾아온 픽사 애니메이션, 무려 723만 관객을 동원한 6월 14일 개봉작 피터손 감독의 엘리멘탈입니다. 이 영화 대진운이 지지리도 없었는데요. 나올 당시에 하필 범죄도시 3가 스크린에 걸려 있었고 같이 개봉했던 작품이 하필 초기대작이었던 플래시였기 때문에 개봉 직후부터 3위에서 시작하는 아쉬운 출발을 하게 되지만, 원래 또 이게 재미만 챙겨지면 어떻게든 입소문은 나게 되는 법. 오히려 플래시가 부진으로 뒤처지면서 자연스럽게 관객수 2등으로 범죄도시 3 뒤를 추격. 사실 원소의 의인화라는 치트키 조합에다가 피터손 감독이 한국계 미국인이고 주인공인 엠버에게 이민 2세대의 모습을 많이 투영했다는 인터뷰가 SNS에 퍼지면서 영화에 대한 관심도가 급상승. 개봉 2주차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가 개봉했지만 기어이 관객수 1위의 왕관을 쓰면서 4주차까지 관객수를 꽉 잡고 있게 되었지요. 이후 5주차가 되며 미션 임파서블이 등장했고 이에 힘이 빠지면서 2위로 내려가지만, 올해 애니메이션의 묘한 특징인 지구력, 장판파의 장비 마냥 2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수문장 노릇을 톡톡히 하며 무려 723만 관객을 달성. 엘리멘탈이 2023년 올해 관객수 3위를 달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영화도 잘 됐고 좀 오래된 일이니까 이제 와서 슬쩍 흘리는 말이지만, 이거 시사회 갔을 때 분위기가 막 엄청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또 감독님 인터뷰할 때는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었고, 원어가 영어이신데도 저희가 한국인이니까 최대한 한국어 쓰시려고 하시고 분위기도 좋게 해주셔서 별개로 진짜 좀 잘 되기를 기도하긴 했었는데, 아유 난 또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나 잘 될 줄은 몰랐네. 좋은 일이요. 2위입니다. 2위는요, 아니 이 영화가 벌써 나오네. 1068만 관객을 달성한 5월 31일 개봉작 이상용 감독의 범죄도시 3입니다. 위험해. 너 말이야.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시원해지는 마블리의 물리치료 시술과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하는 시리즈답게 빨려 들어가는 몰입감, 1000만 관객을 2연속으로 달성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카드야? 이거 다 담아야 돼. 잘 나왔어요? 작년 올빼미 이후로 국내 영화들의 부진이 연달아 이어지던 중 등장한 범죄도시 3. 당시 스크린에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와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 다이가 걸려 있었고, 마침 뒷심이 점차 빠지던 상황. 논란의 인어공주 또한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시점이었으니 이때 마파이트가 궁으로 이니시를 열었고, 넌 진다. 너무 당연하게도 초대박을 터뜨렸지요. 개봉 3일 만에 소빅분기점 관객수 180만 돌파. 같은 날 오후 2시에 2023년 한국영화 첫 번째로 관객수 200만 돌파. 개봉 4일 차에 300만 돌파라는 엄청난 속도의 상승세. 누적 관객 800만을 찍은 2주차 종료 이후부터 어느 정도 완화되었지만 그 힘은 쭉 이어지며 1일 관객수 1위에 완전히 안착. 개봉 32일차에 결국 1000만 관객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보증수표 시리즈가 되어버린 범죄도시. 물론 마동석의 압도적인 고밸류 무력과 캐릭터성은 여전히 앞으로도 관객들을 극장으로 인도하겠지만, 머리를 써야지. 빙고. 이번 작품의 경우는 영화의 색이 전반적으로 가벼워졌다는 어느 정도 호불호의 요소가 존재했다 보니 이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24년 5월 개봉 예정인 범죄도시 4에서 무언가 한 번 더 보여줘야 한다는 평가 또한 존재했지요.
나쁜 놈들은 잡아야 돼. 과연 2024년 5월 범죄도시는 3연속 천만 3핏을 터뜨릴 수 있을지 기대해보면서 1068만 관객을 달성한 2023년 관객수 2위 범죄도시 3였습니다. 대망의 1위는요 12월 28일 현재 1111만 관객을 달성한 11월 22일 개봉작 김성수 감독의 서울의 봄입니다. 뭐 어떻게 하시려고? 연두광이 잡으러 가야죠. 서울의 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된 이후 한국에도 민주화의 희망이 찾아왔다 하여 프라하의 봄에서 이름을 빗대 서울의 봄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시기를 일컫는 말이죠. 이외에 흥미로워하실 내용은 이전 영상에서 풀어놓았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가 보시고, 흥행 성적으로 보자면 그나마 개봉 직전 주에 공포게임 원작 영화 프레디의 피자 가게가 개봉하긴 했지만 적수가 되지는 못했고, 유일한 경쟁작이라 생각되는 노량 죽음의 바다는 한 달 뒤에나 개봉했던 탓에 개봉하자마자 24만 관객을 동원 1위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당장 근현대사 하면 온갖 이야기가 나오는 주제인지라 당연히 관객들은 서울의 봄에 몰리게 되고 족같지만 좋다라는 기묘한 평가와 함께 개봉 33일 만에 1000만 돌파라는 초대박을 터뜨리지요. 심지어 대본을 쓰고 있는 지금도 뒷심이 빠지지 않아서 일일 관객수 2위. 확실한 건 적어도 올해 이 영화를 넘을 작품은 없을 것 같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 박스오피스 1위 서울의 봄입니다. 짜란. 자, 이렇게 해서 2023년 개봉했던 영화들 상위 20위를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달아서 의견을 나눠주세요.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빠짐없이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여태까지 두클립 양태형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누군가는 살기 위해 꿈을 꿔. 모든 큐사인이 들리면 시작하는 거지. 우리의 삶은 커다란 영화관. 감각적인 감성과 남다른 스크립트 한 면의 각, 완벽한 조명과 타이밍, 그대와 함께라면 언제나 magic. 각박한 일상 속에 각자의 감상을 녹여서 보여. 로맨스 주인공처럼 이어지는 기대감 나대지만 내 심장. 극장에 들어서서 팝콘은 세트 골라지. 달콤한 향과 함께 들어서는